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30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김준희 평가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하우패스를 다니면서 3년차로서 이번에 시험을 붙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2년차 또는 3년차에 주로 하게 되는 실수들이나 아니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제가 2년차 때 왜 실패를 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성공기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패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년차 때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고시촌에서 흔히 하는 실수, 이거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각 시리법을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2년차 때 왜 실패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2년차 때 이론 0.5점 과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실무나 법규 점수는, 법규는 약간 안 나왔지만 실무는 좀 잘 나온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2년차 때 보통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세 과목을 모두 골고루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가 너무 재밌어서 실무만 계속해서 파고든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3년차 때도 좀 많이 후회를 했는데요. 실무가 물론 이제 어렵고, 그리고 제일 많이 처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을 맞는데, 근데 가끔 이런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년차 때 한 12월까지도 거의 실무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이론과 법규를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1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시험일이 6월 말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늦게 제대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무를,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아마 제일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맞긴 맞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저희 학원에 계시는 김상은 평가사님이나 김승은 평가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셔서 정확한 나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 지금 수준이 어떠한 수준이고 공부량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배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김상은 평가사님이나 김승은 평가사님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고, 단지 문제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어떠한 수험 전반에 대한 공부의 양 또는 시리법의 밸런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했는데, 정말 도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상은 평가사님, 김승은 평가사님 두 분 다 너무 친절하셔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도 정말 되게 기꺼이 해주실 분들이라서 꼭 저는 면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년차 때는 제가 그렇게 밸런스에 실패를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고시촌에서 공부하시는 2년차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조금씩 하는 실수인데, 고시촌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방탕하게 쓴다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고시촌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시간을 잘 쓰고 계시냐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자신있게 그렇게 잘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방탕하게 쓴다는 거의 의미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공부를 할 때 시간의 스케일을 너무 크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3년차 때, 제가 2년차에 탈락을 하고 3년차 때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학교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학교에서 이제 복학을 하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최대로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봐야 저는 최대 6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왜냐면은 제가 수업도 있고 과제도 해야 되고 조모임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상태였는데, 최대한 시간을 짜내도 6시간 또는 8시간까지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제가 고시촌에 있을 때는 실무 풀고, 아침에 실무 풀고 점심 먹고, 그리고
뭐 하고 나면 다시 또 저녁을 먹을 시간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저는 하루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여기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시간이 더 부족할 것 같았던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밖에서 제가 공부해본 입장에서는 6시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다만 고시촌에서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사실 거의 공부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고시촌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12시간 아니면은 보통은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이 밤에 이제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타임 스케줄러를 좀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더 체크를 해보셔서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좀 공부하는 시간을 치열하게 써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공부하신다고 할 때 보통 멍 때리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한두 시간 이상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그래서 이 고시촌에서의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이번에 반드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정말로 치열하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1시간 단위로라도 좀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12법에 대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공부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했고, 또 반면에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애정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저는 우선 하우패스의 2년차 때 처음 시작했을 때도 김승현 평가사님의 문제를 풀고, 김상환 평가사님의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문제풀이, 심화 강의, 이건 전부 다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보통 김상환 평가사님 커리큘럼이 보통 좀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어려운 건 맞으나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배우는 것인지,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이 논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완결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김상환 평가사님 강의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터디도 사실 하우패스만 저는 계속 다녔는데, 문제를 저는 하우패스만 다녔지만 사실 타학원 문제를 다 풀어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패스의 문제의 질이나 다루고 있는 논점의 그 범위 같은 것이 제일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우패스에서 계속 쭉 실무를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 있었던 과목이고, 질문도 정말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우패스만은 계속 따라갔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최명근 평가사님 스터디를 주로 이제 집중을 해서 들었고요. 이론은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독학을 하다가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를 들은 건데, 이 부분은 좀 후회가 되는 게, 제가 2년차 때 이론과락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하우패스 한 군데를 그냥 믿고 쭉 기본 강의도 그냥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를 들었다면은 그렇게 미진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터디 때 최명근 평가사님 자료나 그 의의 노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명근 평가사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목차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런 다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법규가 제일 독학을 많이 하는 과목입니다, 제가.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도 이제 중간에 좀 강의하시는 평가사님이 좀 바뀌기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계속 하우패스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갔었습니다. 왜냐면은 하우패스의 시스템이랄지 퀄리티라는 것을 좀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도
하우패스 쪽을 계속 쭉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법규는 다만 조금 독학을 할 때 그 독학의 중요성이 좀 큰 것 같다. 근데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 스터디에서 좀 자주 받았었고, 그리고 아마 그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법을 이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뭐 다른 분들도 또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실 테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3년차에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2년차시면은 꼭 2년차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좀 아집을 버리시고, 저처럼 하지 마시고 아집을 버리시고, 그리고 최대한 여기 하우패스에 계신 평가사님들한테 면담을 많이 신청하시고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느 실력에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셔야 2년차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꼭 31기 감정평가사로서 후배로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